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5일 수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 아마 오늘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좀 해줬고 오늘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을 해줬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아니, 미국 반도체주도 이렇게 올랐는데 왜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못 만들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주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 미국 반도체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랑 브로드컴, 마이크론까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저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6% 넘게 급등을 한 모습이죠. 거기에 이 야간 선물도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분위기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도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고 야간 선물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탄력이 붙지 않았던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죠. 오늘 현물 시장을 보시면 개인들은 2조 2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인들은 2조 1천억 가량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 시장도 좀 보시면 며칠 동안 숏포지션을 잡던 외국인들이 다시 롱 포지션을 늘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외인들은 사고 개인들은 팔고, 절대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오늘 또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한 거죠. 저희 외인들이 현물 매수랑 선물 롱 포지션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단순히 하루짜리 매매라기보다는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프로그램 모두 장중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데, 골드만삭스랑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까지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하나 없이 장중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셔도 계속 이렇게 매수만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인들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동 리스크죠. 물론 중동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하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미국 국채금리예요. 최근 이 국채금리가 매우 높았었는데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도 현재 내려간 상황이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반도체와 AI 같은 기술주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져요. 결국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최근 미국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 안정에 나서면서 저희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저희 24년 8월 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모두 크게 흔들렸었죠. 그만큼 엔화와 미국 국채 시장은 지금도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현재는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등락률을 보시면 자금이 일부 로봇이랑 통신장비, 바이오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건전한 순환매예요. 주식은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쉬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자금이 돌아오는 N자형 파동을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개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죠. 항상 이 큰 추세를 만드는 건 개인보다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흔들림보다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구간은 위쪽에 비해 매물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죠. 거래량만 조금 더 실려준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위쪽 매물대를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흔들림 속에 속아가지고 저희가 저점에서 물량을 내주는 거죠. 이 외인들은 조용히 모으고 있는데 개인들만 흔들려서 팔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다시 비싼 가격에 따라붙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외인들과 반대로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고 이러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레버리지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크게 감소한 모습이죠.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일부 자금이 레버리지 상품보다 삼성전자 같은 본주로 이동할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본주 중심의 이 수급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저희가 하루 이틀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외인들 수급과 실시간 변동성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주주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 변동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또 앞으로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변동성들이 심하게 나온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좀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면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하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에 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으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바로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민간 고용 흐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데요. 이게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성장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ADP 결과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수식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저희가 내일이라도 대비하기에 늦지 않았고, 저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저희가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이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에 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오늘 저녁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안 좋은 시장이 계속되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셔서 제가 추천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인데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2022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수출 길이 막히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사료의 원재료가 뭘까요? 바로 이 곡물입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시 사료주들이 당시에 300% 이상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결국 주식은 이런 수혜가 어디로 이어질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시장인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계속 분석해서 보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준비해 봤고요. 저희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토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물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